낭독은 공부법 124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인문학은 황금 두뇌를 만드는 진짜 공부. 하버드 대학교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는 말을 한 빌 게이츠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만약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가? 그러자 빌 게이츠는 책을 더 빨리 읽는 능력이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토록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놀면서 살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빌 게이츠는 왜 책을 더 빨리 읽는 능력이 갖고 싶었을까?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 그를 만나서 점심을 한 끼 하려면 무려 20억 이상이 든다고 한다. 그럼에도 기업가들은 수십억의 가치를 들여서라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아마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도대체 워런 버핏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은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참고하면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빌 게이츠는 더 빨리 읽는 능력을 바라고 왜 워런 버핏은 독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일까? 그 이유는 책을 읽으면 우리 두뇌가 바뀌기 때문이다. 바로 황금 두뇌가 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 당신의 두뇌는 황금처럼 그 무엇보다 소중한 두뇌가 된다.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독서가 황금 두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이 황금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독서 모임 식구들과 함께 열심히 독서를 하고 있다. 자기 계발서, 소설, 역사서뿐만 아니라 인문 고전도 읽는다. 논어, 대학, 중용 등을 포함한 사서 3경과 서양 철학서도 읽고 있다. 황금 두뇌를 만드는 인문고전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인문고전은 어렵다는 생각은 내려두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부담감은 사라지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미가 있으니 더 알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마치 수험생 시절에도 안 했던 밥을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당신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공부인가? 아니면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공부인가? 나는 인문학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공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세상 모든 일이 공부이며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일이 공부가 아닌 것이 없고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공부다. 아이가 엄마를 관찰하며 걷고 뛰고 말하는 것부터 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인간관계를 맺고 끊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자아 실현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공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살다 죽을 수 있지? 알아내는 것.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공부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문고전을 공부하려는 이유도 인문학 열풍이 부는 이유도 바로 인문고전이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한다. 물론 살아가면서 함수나 영어 단어 하나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매 순간 마주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먼저 배워야 한다. 인문고전을 읽으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문고전이 진짜 공부인 것이다. 또한 배우는 내내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공부여야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하지 않는 삶을 위해 원치 않는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기쁜 노력이 바로 공부일 때 우리는 사는 것이 참 행복할 것이다. 신이 나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런 교육이 살아있는 공부이며 아이들을 살리는 공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낭독이다. 그럼 진짜 공부인 인문고전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왠지 인문고전은 어렵고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항상 읽기를 미뤄왔다. 마음을 다잡고 책을 읽어 내려가더라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고 졸리기만 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고미숙 작가가 쓴 낭독 Q 시리즈다. 낭독 Q 시리즈는 다양한 인문 고전을 낭송하기 좋게 풀어 써둔 쉬운 책이다. 매번 읽으려다 실패했던 동의보감도 낭독으로 읽으니 쉽게 읽혔다. 낭독을 하면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면서 일단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빨리 읽어 내려야 한다거나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도 내려놓게 된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그 소리를 귀로 듣고 몸으로 울림을 느끼는 동안 머리는 모든 지식 주머니를 다 뒤져본다. 아는 내용인지 모르는 내용인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내용인지 어느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생각한다. 바로 이런 과정이 음미하는 것이다. 낭독을 하면 인문고전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책 읽기는 선약을 구울 때 처음에 뜨거운 불로 굽다가 점점 약한 불로 굽듯이 한다. 또한 죽을 끓일 때 처음에 뜨거운 불로 끓이다가 나중에 약한 불로 뜸을 들이듯이 한다. 책을 읽는 것은 처음에는 부지런히 힘을 쏟아 자세히 궁구하되 나중에는 천천히 음미하고 반복해서 완상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또한 많이 읽기를 탐하고 빨리 읽고자 해서는 안 되며 푹 읽기를 기다려야 한다. 공부는 푹 읽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주자 박희병 편역 선인들이 공부법 발췌 공자의 얘기를 새로 편집하여 대학 중용을 널리 퍼뜨린 주자는 사실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주자가 살았던 중국 송나라 때까지 유생들이 공부한 것은 논어, 맹자, 춘추, 역경, 예기 이렇게 5경이었다. 송나라에 이르러 공자의 학문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 주자는 예기의 한 부분인 대학과 중용을 따로 편집하고 논어와 맹자까지 더하여 사서라는 새로운 학문의 과정을 만들었다. 이런 주자의 학문을 따르는 것이 주자학이다. 주자학의 창시자이자 사서삼경의 사서를 재편집한 주자가 인문학을 공부하던 방식이 바로 낭독이다. 마치 죽을 끓일 때처럼 천천히 음미하고 반복하여 완성하면 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
자꾸 한다. 많이 읽거나 빨리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바로 독서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푹 익은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부인 것이다. 낭독을 하면 도리가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니 인문학하기에 딱 좋은 독서법이 아닐까? 낭독은 가장 좋은 기억법. 2일은 2, 2, 4, 3은 6으로 시작하는 구구단을 외지 못하는 초등학생은 거의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20년이 흘러도 초등학생 때 외고 다녔던 구구단은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구단을 암송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수업 시간에 교탁 앞에 서서 구구단을 암송했던 날이 기억난다. 한창 구구단을 외우던 시기라 어머니께서 구구단이 쓰여 있는 필통을 사주셨다. 친구들 앞에서 암송을 하려니 긴장이 되었던지 쥐고 있던 필통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날 우리 반의 모든 아이들이 번호대로 교실 앞에 나와 구구단을 암송했다. 완벽하게 암송할 때까지 구구단 테스트는 계속되었다. 낭독은 단순히 인문고전을 공부하는 데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도 좋은 공부법이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귀로 듣는 활동을 추가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캐나다 워털로 대학의 연구팀은 9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글로 적힌 정보를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한 결과 낭독이 정보를 잘 기억하는 방법임을 밝혀냈다. 워털로 대학 심리학과장 콜린 M. 맥레오드 교수는 중요한 정보를 소리내어 읽으며 공부하면 나중에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정보가 기억에 더 뚜렷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생산 효과가 나온다. 소리내어 읽지 않은 다른 정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소리내어 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말한다. 소리내어 읽은 것은 소리내어 읽지 않은 것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낭독이 묵독보다 훨씬 더 기억에 잘 남는 이유이다. 낭독은 인문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며 인문고전 낭독으로 당신의 뇌를 황금 두뇌로 만들 수 있다. 또한 낭독은 공부한 것을 더 잘 기억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당신의 뇌 속에 잘 저장해 둘 수 있다. 기억력까지 장착되어 있는 강력한 황금 두뇌를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당신도 황금 두뇌를 만드는 인문고전 낭독을 시작해보자. 진가록의 낭독 독서법 중에서 인문고전을 낭독하며 황금 두뇌를 가지고 있는 빛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끝.